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20%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다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측으로 콜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하나마이크론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를 볼 때 한미반도체를 같이 보죠. 왜 그런지 아시죠? 하이닉스에서 지금 HBM에 대한 점유율을 60%에서 7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삼성전자에서 조금 가지고 있고 마이크론에서 조금 가지고 있고 뭐 요 정도의 수준인데, 이럴 때 하이닉스에서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는 하이닉스를 토대로 한미반도체를 어떻게 그 타점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폭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를 볼 때, 그쵸? 삼성전자에서 그냥 HBM을 뭐 지속적으로 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아예 안 하고, 그쵸? 하나마이크론의 시세도 나오지 않을까요? 자, 구조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 그쵸? 그동안의 시세처럼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었던 건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가 지금처럼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실적이 나왔죠. 그 실적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유지하고 있는 HBM에 대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실적을 보면 굉장히 큰 폭의 개선세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렇다는 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이, 그쵸? 삼성전자가 HBM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 마이크론의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너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대략 한 저가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그 기간을 보면 1년이 이제 넘습니다. 그쵸? 지금 4월 달이니까 1년이 넘어요. 대략 한 작년 3월 말경 한 3월 초경 그 정도부터 상승 구간을 만들어 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1년 동안의 그 상승률을 보면 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이 거의 한 150%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하이닉스가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그쵸? 어느 정도 이 시세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가격을 높였을 때 잡주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의 지금 상황은 한미반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겁니까? 대략 한 한미반도체 기준에서 한 6월에서 한 7월경 정도? 그게 어느 정도 구간이냐면, 자, 보세요. 대략 한 요 정도 구간이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가 돌파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가 돌파라는 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선반영 구조를 따라가야 되고요. 이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내가 진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적인 부분의 특성상, 즉 시세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근데 실적을 봅시다. 10배가 올랐나요? 23년도 340억, 24년도 예상치 1550억, 예상치 1550억이라고 하더라도 5배 정도 올랐죠. 근데 주가의 상승폭은 저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예요? 10,000원 초반부터 지금 15만원 정도를 찍고 조정 중에 있으니까 15배 정도 올랐죠. 주가 상승폭은 1500% 정도가 나왔는데 실적의 상승폭은 500% 정도 예상하죠.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 모두는 비싸게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막 안 가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법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고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답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원리에 대한 부분의 답,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길이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5%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 구간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죠? 삼성전자에 대한 HBM에 대한 뭐 성과, 실적 이런 부분이 지금 하이닉스 정도 된다.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은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굉장히 뭐 크게 키우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대에 있을 테니까. 근데 하나마이크론은 똑같이 HBM에 필요한 패키징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즉
과거로 따지면 후공정이죠.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전공정 단에서 기술력이 거의 끝판에 왔습니다. 집적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만한 CPU 다이에서 뭐 어떻게 뭘 넣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는데 이렇게 하면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점점 더 좁혀와요. 좁혀오면서 뭘 만들었냐? 효율을 높여온 겁니다. 더 작으니까 전기를 덜 먹고 전기를 덜 먹으면서 큰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발전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은 나노 거의 뭐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머리카락보다 막 작은 글씨를 막 써가면서 막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계에서 거의 끝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이라고 하더라도 발전을 덜 시키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후공정, 그쵸? 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3D 낸드예요. 그쵸? 3D 낸드.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같은 후공정 업체들, 그쵸? 이런 쪽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마이크론은 제2의 한미반도체로 볼 수 있다. 하나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처럼 앞으로 10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그쵸? 삼성전자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하나마이크론의 고가 돌파는 그냥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하나마이크론의 가격을 내가 얼마에 잡을 것인지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가격을 내가 잡아서 보유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고가 돌파에 따르는 조정 구간, 그쵸? 눌림목 구간, 이런 눌림목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 있어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단기 전략이 가능하다. 그 단기 전략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하나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는 2주의 기간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단타는 지극히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단타만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무엇보다 단기 전략을 토대로 우리가 가격을 체크해서 2주 안에, 그쵸? 2주 안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쵸?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은요. 앞을 반영하는, 즉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즉 선반영 논리에 따르고요. 그 선반영 논리를 이해했을 때 꾸준한 수익 모델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타점, 그리고 타점을 왜 잡나요? 선반영, 그쵸? 그리고 신고가 돌파,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래요. FNS테크, JNTC,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내용 진행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시장가면서 8시 47분,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실제 제 계좌에서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월 달부터 거래를 했었던 자람 테크놀로지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그쵸?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했고 지금 타점을 보고 있는 구간인데 그 전에 고가 돌파 구간에 뭐가 있었죠? 제가 매수를 했고, 그쵸? 돌파 구간에 정확하게 매수를 했죠. 그랬을 때 3일 동안 74.8%, 그쵸? 큰 폭의 수익을 냈고, 이렇게 4월 8일 시장가 매수, 자 장시작 전에 다 공유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FN, S테크, 자 내용 보시면, 자 보세요, 14.6%. 물론 시가 대비해서는 뭐 거의 한 2% 3% 정도인데 이렇게 오늘 그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어디서? 돌파하는 구간에서.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겠죠. 그 밑에 JNTC를 보더라도 자 내용 보시면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서 공략이 됐다. 자 지난주에는 그쵸? 여기서 제가 매도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내가 매도한 것보다 높아졌을 때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돌파 구간에 매수하는 것, 즉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 주식 싸게 사는 거 아닙니다. 싸게 살라고 하다가 내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구간에 들어가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한다. 그래서 매매하는 구간에서 내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제가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그쵸, 선반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그쵸, 8시 51분, 8시 47분 이런 식으로 모두 장 시작 전에 무조건 시가 체결을 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한 신고가 종목이, 그쵸, 뭐가 된다는 거예요?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